네, 이 시간 약속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뼈의 건강 상태를 얘기할 때 흔히들 우리 골밀도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30대 중반이 제일 튼튼하대요. 그런데 이게 한 20년 넘어서는 50대 후반, 60대 접어들면 이때부터는 이제 질병을 의심할 만큼 골밀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고령자 중에 3분의 1은 적어도 1년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은 네. 이 낙상을 경험하고 뼈 건강을 걱정하신다고 합니다. 네, 자 넘어져도 건강하게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형외과의 이경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골절이 생기면요 보통 찾는 곳이 바로 정형외과입니다. 네. 우리 정형외과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노인 골절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노년층의 골절 치료, 관리가 그만큼 복잡할 정도로 우리가 이 센터를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네. 요즘 같은 이제 추운 겨울철이 되면 노인분들이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골절은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골절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나 심장병, 호흡기 질환처럼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어떤 증상과 질병으로 생기는 증상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절 자체만 우리가 치료한다기보다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환자의 건강 전체를 우리가 치료를 해주어야지만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추가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번외 질문이기도 한데요. 환자 대부분이 또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설명 잘하는 의사로 뽑히셨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제가 이제 특별히 설명을 다른 의사들보다 더 잘한다기보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좀 쉬운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평상시에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다른 1차, 2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전원되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네. 의외로 환자분들이 본인의 질병이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도 의학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환자들이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의 불안한 마음이 좀 가급적이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좀 쉬운 말로 환자의 현재 상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치료할 건지, 치료하고 나서 어떤 경과들을 겪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담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을 상당 부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 박완서 씨의 소설 친절한 복희 씨를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보행의 자유를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눈 온 후에는 절대 외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잘못 넘어졌을 경우에는 네. 걷지 못하거나 심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보행의 자유,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전문가의 선택, 노년층 골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노년층의 낙상 사고 대부분 야외에서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OX 어떨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흔히 낙상 사고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등산 중에 또는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흔히 발생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낙상 사고의 특히 노년층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은 집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노인들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이 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아무래도 좀 많고 네. 집안에서는 좀 친숙하다는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부주의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침대라고 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으로 욕실, 그다음에 사다리, 계단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야외 활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절반 이상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실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네, 저희 젊은 층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가벼운 고관절 골절, 심각하지 않으면 천천히 치료해도 괜찮다. OX 어떤가요? 네, 이것 역시 정답은 X입니다. 예. 고관절이나 골반에 발생을 하는 골절, 특히 노령층에서의 골절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다른 골절에 비해서 회복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고 만약 증상을 가볍게 생각해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욕창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수술 후에도 골다공증 치료라든지 낙상 예방이라든지 보행 연습이라든지 이런 재활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2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2차 골절이라는 것은 고관절 골절이 있고 나서 1년 안에 또 넘어져서 다른 부위에 또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환자분들은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2차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골다공증. 이 골다공증은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OX 어떻게 답하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예. 네. 골다공증은 우리 흔히 폐경 후에 여성에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 50대 이상의 남성들 중에 2명 중에 1명 정도는 골다공증이거나 또는 골감소증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골다공증은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여성들에게 생기는 것들이 맞는데요.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남자분들한테서도 고령에서 골다공증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남자한테는 잘 안 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겨서 치료를 했을 때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예후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니까 골 밀도가 약간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네. 깜짝 놀랐는데 골 밀도하고 골다공증하고는 연관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골밀도라는 것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이제 뼈에 이제 뼈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예. 그 골다공증은 그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골밀도 검사이기 때문에 네. 골밀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골다공증으로 좀 이행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네. 이 암에 걸린 환자들이 상대 생존율이 무려 70.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요, 치료만 잘하면요, 다시 생존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요, 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암보다도 더 먼저 걱정해야 할 것들,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4세 미만 인구에 비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것이 노령화 지수입니다. 네. 이 노령화 지수가 이미 2015년도에 우리나라는 95%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6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노령층은 젊은 성인들과는 다른 건강상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별로 건강 상태의 차이가 아주 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20대나 30대의 연령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80대, 90대가 되는 노령층이 되면 어떤 분들은 농사도 짓고 바깥 활동도 다 하시는 아주 건강한 분들도 있지만 지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거의 집에서 누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현상과 질병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내장이나 녹내장, 호흡기 질환, 심장병, 당뇨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만성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만성 질병들 때문에 드시는 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노인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비교적 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선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형외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노령층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근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요즘 같은 빙판길이나 이런 데서 잘 넘어지십니다. 잘 넘어지시고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뼈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골절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정형외과를 방문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골다공증의 발생률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요.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급속도로 골다공증의 빈도가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이제 뼈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률도 보시면 50대에서는 굉장히 낮지만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급속도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이 넘어져도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께서 더욱더 그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환자들 진료하시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이제 20대, 30대 젊은 환자들이 길 가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이 허벅다리뼈, 우리 대퇴골이 부러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83세 여자분이신데 길 가다가 그냥 단지 넘어졌을 뿐인데 허벅다리뼈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고 또 이제 수술을 해도 이런 환자분들은 또 이제 뼈가 빨리 붙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의를 또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환자분은 74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길 가다가 주저앉아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처음에 약간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검사상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걸을 때마다 너무 골반 부위가 아파서 한 2달쯤 지나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보시다시피 골절이 이렇게 돼서 골반이 벌어져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어디가 지금 골절된 거예요? 네, 여기가 골절선이 되고 여기가 넓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예. 넓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어떤 환자분은 이분은 7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본인이 다친 기억이 전혀 없으세요. 그냥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삐끗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주저앉거나 다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의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아파서 와서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부분이 꺾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꺾여 있다는 뜻은 뼈가 이제 부러졌는데 뼈가 약하니까 삐뚤어지지 못하고 이게 그냥 뼈끼리 다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변화가 돼서 골절이 생긴 거고 이거는 그냥 두게 되면 다시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보여주신 이 PPT에서요. 제목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친 기억도 없는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말이에요. 네. 넘어지는 장소나 자세에 따라서 또 그 부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겠네요. 주로 어느 부위가 많이 다치는 편인가요? 네. 그 낙상으로 인한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제 빈도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연세가 드시면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심장병이나 뇌졸중보다도 낙상으로 인한 노령층의 골절이 2배 이상 훨씬 더 빈도상으로 많습니다. 이만큼 노인 골절들이 위험한 거고요. 네. 낙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기는 주요 부위는 손목과 허리, 어깨, 엉덩이 관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위쪽에 있는 골절하고 밑에 쪽에 있는 골절을 구분해서 적어놨는데요. 네. 왜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놓았나 하면 보통 이제 60대, 70대 조금 더 젊은 연령층에서는 길 걸어 가시다가 넘어지면 아직 근력도 있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로 앞으로 넘어지십니다. 네. 앞으로 넘어지면 손을 짚기 때문에 주로 손목 골절이 많이 생깁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엉덩방아를 찢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이 척추로 전달이 돼서 척추 골절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70대, 80대 더 고령이 되면 그것마저도 힘이 없어서 넘어지시면서 이 엉덩이 부위를 직접 바닥에 부딪히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엉덩이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똑같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절이지만 낙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절이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이 보행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되고 네. 조금 젊은 연령층에 생기는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 상태에 따라서 깁스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보다 조금 더 연세가 들어서 발생을 하는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에도 신경 증상이 없거나 골절 상황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 누워서 몇 주 정도 누워서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 부러진 부위를 보강해주는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잠깐 우리 보통 넘어졌을 때 젊은 친구들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세 일어납니다만은 연세 있으신 부분들 방금 뭐 손목도 있고 허리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자세를 다잡는 게 오히려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좀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털고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빨리 일어나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특별히 평상시보다 더 아픈 부위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고 그 부위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또는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잘 못 일어서겠거나 하면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관절에 발생하는 골절들 중에 초기에는 넘어져서 크게 골절 양상이 심하지 않은데 환자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다가 네. 점점점 더 심해져서 수술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반드시 의심이 되면 주변 분의 도움을 받으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이 고관절이 이 부분이죠, 교수님? 네네네. 이 고관절 골절이요, 낙상 사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고관절 골절이 됐을 때 6개월 이상 방치해두면요, 사망할 확률이 무려 20~30%나 더 높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이제 고관절 노령층에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골다공증성 골절들 중에서 고관절 부위에 발생하는 골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고관절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엉덩이 관절, 고관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고관절이라는 것은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해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 이 고관절에 자기 체중의 3배에 달하는 힘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환자가 서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고요. 보시다시피 골반 쪽에 있는 뼈와 허벅다리 뼈인 대퇴뼈가 2개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이고 우리 절구 공이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골반 쪽은 움푹 들어가 있고요. 대퇴뼈 쪽은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이제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층에서 일단 발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가볍게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골절 양상이 심하지 않으면 아프더라도 부축을 받아서 걸어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아이고 뭐 노인분들 넘어지시고 나서 좀 불편해서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며칠 누워 계시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욕창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 장기 활동 능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지병인 여러 가지 심장병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골과 대퇴골이 있는데 이 대퇴골에 움푹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목처럼 생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퇴경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퇴경부에 생기는 골절과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쪽이지만 뼈가 튀어져 나와 있는 부분에 생기는 대퇴전자간 골절이라는 걸로 2개로 나눠줄 수 있고요. 예. 이 2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단은 대퇴골 이제 고관절에 발생하는 이제 골절 노인성 골절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나 또는 가족분들이 길 가다가 넘어지고 나서 잘 못 걷는다 하더라 또는 아프다 하더라 하면 반드시 고관절 쪽에 골절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해보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방사선 사진,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것만 찍어 보셔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을 하고 방사선 검사를 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가끔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미세골절을 엑스레이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T나 MRI 같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대퇴부 골절 말씀하실 때 약간 앞쪽과 뒤쪽 골절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평소 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넘어지는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넘어지는 외력의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연령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경부라는 조금 더 위쪽에 발생하는 골절이 조금 더 젊고요. 네, 아래쪽에 생기는 전자간 골절은 조금 더 고령에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